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인데요. 현재 지구상 언어는 무려 6,912종류가 있지만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슨에 따르면 기존 언어 중 90%가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언어학자들은 어떤 언어가 살아남을지 또 어떤 언어가 전 세계를 이끄는 주도적인 언어가 될지 예측해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2050년 세계 5대 언어에 우리의 한국어가 속할 전망이라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어 화제입니다. 대체 왜 한국어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유튜버 매건 이사벨라입니다. 제 채널에는 15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주로 요리와 먹방 콘텐츠를 올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콘텐츠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든 건 정말 갑작스럽게 시작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새로운 요리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죠.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고 놀랐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였거든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한테 왜 메일을 보내지? 하고 의아해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였어요. 문화 콘텐츠학과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버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대학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의 요청을 수락하고 나니 걱정이 밀려왔어요. 대체 뭘 가르쳐야 하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가 뭘까? 이런 생각들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걸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SNS 탐방이었죠. 요즘 SNS에서 뭐가 핫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뒤져봤죠.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불닭볶음면 챌린지였어요. 처음 불닭볶음면 영상을 봤을 때 솔직히 좀 겁먹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서 헐떡이며 물을 들이키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계속 영상을 보다 보니 묘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바로 코리안 바베큐였죠. 얇게 썬 고기를 특별한 양념에 재워 구워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특히 김치와 함께 먹는 모습을 보니 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불닭볶음면의 강렬함과 코리안 바베큐의 매력, 이 두 가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요. 영국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거죠. 드디어 촬영날이 다가왔어요. 불닭볶음면과 코리안 바베큐 재료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발견한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콘텐츠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불닭볶음면을 끓이면서 제가 알게 된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역사, 매운 음식을 즐기는 문화, 심지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소개했죠. 그리고 코리안 바베큐를 만들면서는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러 반찬을 함께 먹는 문화,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이유, 그리고 식사를 통해 가족과 친구들이 교류하는 문화까지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새롭게 발견하고 매료된 문화를 소개하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영상이었죠.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제 구독자들이 이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곧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상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든 불닭볶음면과 코리안 바베큐 영상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죠. 댓글은 셀 수도 없이 달렸고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다음엔 어떤 한국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등등. 정말 가슴이 벅찼죠. 특히 놀라웠던 건
많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요리 자체가 아니라 제가 소개한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식사 예절, 한식의 역사, 심지어 한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닌 문화 교류의 창구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옥스퍼드 대학교 강의 날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고 용기를 얻었죠. 강의에서는 제 유튜브 할시와 최근의 한식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나눴죠. 특히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콘텐츠 제작의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요. 그 순간 제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뜨거운 반응에 고무되어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창구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창구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직접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 여행 콘텐츠를 만들기로요.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고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을 통해 제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 시야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또 다른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한국 문화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한국 문화 공부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책을 모조리 빌려왔어요. 역사책부터 시작해서 현대 문화에 관한 책까지 정말 다양한 책을 읽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낯선 이름들과 복잡한 역사.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관한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김치의 역사, 불고기의 유래, 비빔밥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글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쁜 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철학을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나라의 문자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어 보이는 음식 챌린지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나라의 문화 전체에 빠져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런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보는 한글 글자들이 벽에 가득한 걸 보고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영어와는 너무나 다른 문자 체계를 보니 잠시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첫 수업을 듣고 나서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선생님께서 처음 소개해 주신 건 한글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거든요. 처음에는 한글이 그저 예쁜 모양의 글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모양이 꽤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원리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예요. 자음을 배우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선생님께서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래요.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걸 알고 나니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발음할 때마다 입모양이 변하는 걸 거울로 보면서 연습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모음을 배울 때는 더 재미있었어요.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세 가지 기본 도형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한대요.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든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니 배우면 배울수록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무한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영어와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어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글자들이 하나둘씩 익숙해지면서 제 세계가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배우면서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탄했어요. 15세기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웠죠.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 즉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에 더욱 감동하기도 했었죠. 한글의 과학성을 깨달은 후 저는 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글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라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제자 원리가 현대 언어학의 이론과도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글의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현대 음성학의 분류 방식과 같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았는데요. 어느 날 한국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영어로 긴 문장을 타이핑하는 동안 친구는 짧은 한글로 같은 내용을 더 빨리 전달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 이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말 효율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치면 I go to school이 되는데 스페이스를 포함해 13번의 키 입력이 필요해요. 반면 한글은 단 7번의 입력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런 효율성이 SNS나 모바일 환경에서 큰 장점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경험은 한글 자판을 익히면서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음과 모음의 배열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주 쓰는 자음은 오른손 검지 위치에, 모음은 왼손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배열 덕분에 타이핑 속도가 정말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을 깨달은 후 저는 이를 제 유튜브 콘텐츠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한글로 짧고 강렬한 제목을 만들어 본 거죠. 예를 들어 맛있는 한식 도전기라는 제목을 영어로 하면 딜리셔스 코리안 푸드 챌린지인데 한글로 하니 더 짧고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이 영상의 조회수가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를 넘어서 현대 디지털 시대에 정말 잘 맞는 실용적인 문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600년 후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셨던 걸까요? 농담이지만 때로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위계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걸 알고 한국의 공동체 문화도 엿볼 수 있었죠. 이제는 한글로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우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이 표현들을 실제로 사용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요. 한글 학습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 같아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세종학당이라는 곳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세요? 세종학당은 전 세계에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의 공식 기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종학당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지 아세요? 무려 82개국 234개소나 된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한글, 그것도 600년도 채 되지 않은 문자가 전 세계 82개국에서 공부되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세종학당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심지어 K-팝과 한식까지 가르친다고 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곳이 세계 곳곳에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종학당의 이름이 왜 세종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니, 이게 또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한글을 만드신 그 위대한 임금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래요. 한글의 창제자, 이름을 걸고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다니.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을까요?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한 미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리 익힐 수 있었어요. 이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나지 않나요? 또 다른 프랑스 학생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글로 된 K-팝 가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의 한글이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니. 그리고 놀라운 건 세종학당의 학생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대요. 2007년 첫 개설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학생 수가 무려 38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세요? 이는 뉴질랜드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세종학당의 성공은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한글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이에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발음과 철자가 일치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문자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죠. 세종대왕님께서 600년 전에 이런 미래까지 내다보고 한글을 만드셨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종학당의 성공은 한글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글을 쓰고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이런 완벽한 균형을 가진 문자가 또 있을까요? 한글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언어가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인들의 정서, 사고방식, 그리고 역사까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K-드라마를 볼 때면 단순히 자막만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뉘앙스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제 시청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설레게 해요. 제가 느낀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생각이에요.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창조물인 한글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한글을 만드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깊은 애정과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과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게 기대되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배운 한글로 그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 깊이 교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촬영하고 편집할 거예요. 제가 느낀 감동과 설렘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한글과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길 바라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어요. 한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런 눈부신 경험을 하게 해준 세종대왕님, 그리고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모든 한국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한글로 일기를 쓰고 한국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어쩌면 한글로 된 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될 거라 믿어요. 한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즐겨주세요.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영국 소녀의 한국 적응에 대한 다짐을 약속한 이사벨라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한글 사랑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